안녕하세요. 장마감 브리핑입니다. HLB가 간만에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많은 주주님들도 지금 되게 신나하실 것 같은데요. 거래량도 이전 횡보하던 시절보다 더 많이 나왔고, 분봉상으로 이제 장 12시, 1시 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온 다음에 이대로 이제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동시효과 때 무려 3%를 올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. 동시효과 때 이렇게 올랐나 보니까 아마도 그 뭐 지수 리밸런싱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HLB만 오른 것만은 아니고 지금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올랐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.48% 이렇게 올랐고요. 그 다음에 ST팜 또 이렇게 올랐다고 하고 2.79%,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조금이지만 0.6%. 그 다음에 지수도 이렇게 지수는 하락했죠.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0. 갭이 많이 차이가 나죠. 그래서 뭔가 그 리밸런싱 아니면은 그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오늘은 5월 29일로 이제 청약이 마지막 날이죠. 그래서 HLB 청약이 끝나게 되고요. 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올렸고,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완전 다 종료가 됐겠네요. 그리고 그 오늘 이제 HLB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은 이제 뭐 당연히 그 유상증자 그 권리락이랑 뭐 신주익선 사신 분이랑 다 청약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마지막 날에 보여주게 되면은 그 유상증자 청약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이걸 보면서 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생기게 되죠. 왜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78,700원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 거의 공짜로 먹는 거잖아요, 이 차익을.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유인이 생기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할 때 보통 이렇게 급등할 때 어떤 뉴스들이랑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오늘은 뉴스가 없었습니다. 뉴스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. 보통 이럴 때는 언제 있었냐, 요거 그 이때가 신주인수권 거래가 되는 날이었죠. 5월 11일. 그리고 오늘은 그 유상증자 청약 마지막 날. 그래서 이때는 뭐 뉴스 같은 게 없어도 그 어떤 이벤트,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벤트, 그리고 여기도 있죠. 여기 4월 14일, 16일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때는 유상증자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던 날, 그리고 이때는 신주인수권이 상장된 첫날, 그리고 오늘은 유상증자 청약 마지막 날. 그래서 HLB는 딱히 뉴스가 없어도 그런 이벤트가 있는 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. 보면 HLB도 그 자기 특성이 확고한 애입니다.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딱 이렇게 이벤트 때 딱 3번 이렇게 상승하고, 그 다음에 이 앞에 거를 한번 보면은 상승하고 또 다시 상승하고 다시 상승하고 다시 그 자기의 색깔이 확실합니다. 그래서 분봉상에서도 그렇죠. 이런 때가 되게 많아요. 막 급등을 할 때는 속 시원하게 막 하는데 또 다시 너무 짧게 다시 내려오고,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. 그리고 이러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열받으면은 한 방에 그 재료와 함께 갈 때는 또 진짜 화끈하게 그냥 계속 그냥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오르는 그런 또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하락할 때는 또 뭐 화끈하게 또 한 2번 하락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, 자, 여기서부터 딱 잘라서 보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추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추세 연장 전환 그런 것들은 봉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예를 들면은 제가 딱 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봐야 되나요? 자, 여기서는 이제 하락 추세 같잖아요. 하락 추세죠.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, 이거 추세가 좀 꺾였나 하는데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추세의 전환을 알리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횡보를 또 하다가 장대 양봉이 또 한번 나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지나가고 나면은 점점 저점 높아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이거는 이번에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전에 것도 보면은 HLB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떨어졌죠. 근데 추세 전환을 어디서 알렸냐? 여기서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.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
장대양보 한번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알리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횡보를 조금 하다가 조정이죠. 그 다음에 또 장대양보가 나오면서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. 그래서 그 추세를 딱 전환하는 거는 그 하루에 결정이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. 이런 봉 하나가 추세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요.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이렇게 평범한 날들, 이런 평범한 날들로 인해서 추세가 결정되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준비가 되겠죠.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뭐 매집을 할 사람은 계속 매집이 되고, 매집이 됐다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이런 봉들이 하나씩 나오겠죠. 이런 봉들이. 그 다음에 뭐 누군가 계속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매집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량을 이제 그 팔면서 했다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, 그래서 추세 전환, 전환, 연장 이런 것들은 이제 봉 하나로 인해서 된다. 그래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봉을 보기 전에 눈치를 채는 거죠.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한번 저런 게 나올 때 됐다라고 눈치를 이제 채는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.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이런 봉 하나 먹으면은 수익이 엄청 크죠.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유상증자 청약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, 아스코 임상 발표하는, 아스코가 29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거 기대감으로도 오른 이유가 된다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사실은 뭐 매수 주체들이 어떤 이유로 가격이 올라가면서까지 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나 혼자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이 아스코 임상 결과 기대감 올랐나? 아니면 유상증자 청약 나 마지막 날이라서 올랐나? 다 이유가 되겠습니다. 네, 정확히 어떤 이유라고 딱 집을 수는 없겠고요. 그래서 아스코 20에서 이제 자사 제품 인상 데이터 홍보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.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, 그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아파티닙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성분의 약이 있죠. 그래서 아스코에서는 이 중국의 아파티닙이 그 베스트 그 뭐 선정이 됐었고요. 그 다음에 에스모에서는 HAB 리보세라닙이 그 베스트로 선정이 됐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아스코가 돌아왔잖아요. 아스코에서도 혹시 그 저번에 받은 적이 한 2번 있으니까 이번에도 혹시 뭐 선정이 될 만한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날이 온 거죠. 그래서 뭔가 이제 있다면은 회사에서 그리고 뉴스 기사로 바로바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, 아직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, 그 에스모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지금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마지막 날에 뭐 선정을 하던가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도 보니까 한국오노, 뭐 한국 BMS 비소세포가 되게 많죠. 이게 되게 많은데, 이게 기반으로 한 그 옵디보 기반 병용요법 3상 임상 연구를 3년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. 옵디보는 매우 강력한 신약 중에 하나죠. 그래가지고 이제 체크메이트, 그 이름 좋네요. 9LA는 OS, PFS, OR라 같은 것들 이제 다 익숙하시죠? 그래서 이런 것들 1차, 2차 주요 평가들을 충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. 그 보면 옵디보 여보이 병용이 PD 에러 발현율과 관계없이 OS를 개선시켰다.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. 그 HAB 리보세라닙도 뭐 이런 병용요법 기사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직은 제가 나온 것 같지 않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봤습니다. 그냥.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경쟁사들이니까 뭐 다 알아두면 좋은데, 이게 발현율 1% 이상의 환자 가운데 이제 병용 반응한 환자 38%가 3년 후에도 계속해서 반응을 유지하고 화학요법은 4% 불과했다라는 건데,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옵디본은 면역항암제거든요. 면역항암제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별로 없다.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, 실제로 이 추적 연구에서도 검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38%가 3년 후에도, 이 말은 약을 계속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.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, 뭐 이거를 3년 동안 썼다는 거는 그동안 뭐 낫지가 않아서 3년 동안 썼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뭐 아주 좋은 약이라면 3년 동안 쓸 것도 없이 그냥 할 수 있겠지만은, 그 이거 반응을 유지한 거라고 한 거 보면은 뭐 치료가 됐다 안 됐다라기보다는
네, 아무튼 그 보니까 지속적 반응 임상 연구 최대 2년까지 투여했는데 불구에도 나타났다라고 되고요. 아무튼 뭐 이제 아스코라 이런 것들 나중에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